도망가는 열을 붙잡으려면? 도대체 도망가는 열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도망가는 열을 붙잡는 방법에는 바로 단열이 있답니다. 그럼 단열이란 무엇일까요? 스티로폼 박스 안에 담긴 냉동식품이 녹지 않는 것, 보온병 안에 담긴 커피가 식지 않고, 집을 지을 때 스티로폼과 같은 물질을 분사시켜요. 그리고 스티로폼 용기의 우동은 빨리 식지 않죠. 이중창과 커튼은 집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텀블러 안의 음료도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를 오래 유지시켜주죠. 이처럼 단열이란 물체와 물체 사이의 열의 이동을 느리게 하거나 열의 이동 자체를 막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스티로폼 상자 안의 차가운 열은 밖으로 잘 이동하지 못하고 상자 밖의 따뜻한 열도 안으로 잘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동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자, 지금부터 열의 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알아볼까요? 열의 이동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요. 전도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을 말을 하고요. 대류는 액체와 기체처럼 흐를 수 있는 물질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을 말합니다. 복사는 고체나 액체, 기체와 같이 중간에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어도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도란 무엇일까요? 고체에서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운동이 이웃한 분자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말을 해요. 고체 물질의 한 부분을 가열하면 그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촛불 위의 물체의 온도가 먼저 높아지고 시간이 흐르면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열이 전달되어 촛불 윗부분뿐만 아니라 물체 전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도로 인한 열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뜨거운 음식 안에 숟가락을 넣으면 조금 후 음식에 직접 닿지 않았던 숟가락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걸 한 번 정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불 위에 올려놓은 조리기구 안에 음식이 있는 것도 바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 때문이랍니다. 따뜻한 열이 컵에 전달되고 우리가 손으로 컵을 만지면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전도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은 고체 물질이 서로 닿지 않거나 끊겨져 있으면 전도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열이 전달되는 정도는 물질에 따라 달라요. 추운 겨울 플라스틱 손잡이보다 금속으로 된 손잡이를 만지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전도가 잘 되는 물질은 은, 구리, 알루미늄, 철과 같은 금속 물질들이 있고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에는 플라스틱, 나무, 고무, 천 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물질들은 냄비와 같이 음식을 조리할 때 열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물질들로 만들어져 있고 냄비 뚜껑의 손잡이 부분이나 집게 손잡이 부분, 천이나 실리콘으로 만든 장갑, 나무 주걱 등과 같은 조리도구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들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럼 전도가 잘 되는 물질과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을 한번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전도가 가장 잘 되는 물질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은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머릿속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유리, 플라스틱, 나무. 나무가 가장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인 걸 알 수 있답니다. 이처럼 전도는 열을 받은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분자에 충돌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거랍니다. 또한 열이 전도되는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는 것처럼 은은 전도율이 가장 높고 공기는 전도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대류란 과연 무엇일까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우리는 대류라고 했어요. 대류는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 상태의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온도가 높아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대류에 의해서 물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우리는 대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류로 인한 현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있을까요? 네, 저는 제일 먼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맞아요.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를 하고요.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를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볼 수 있었죠. 또 한 가지는 낮에는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닷가로 바람이 부는데요.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걸 해풍, 그리고 육지에서 바닷가로 바람이 부는 걸 육풍이라고 하는 이 기상현상 또한 대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자, 대류는 열을 가하는 위치에 따라 물 분자 이동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열을 가하는 부분이 가운데에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물 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열을 얻은 물은 가벼워서 위로 이동하고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거운 물은 아래로 이동하면서 열을 가하는 위치에 따라 이렇게 물 분자의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류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물질을 이루는 분자가 직접 이동해 열을 전달하고요. 대부분 액체나 기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는 물질에서 일어나고 가열하는 곳에 따라서 물 분자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류의 특징이에요. 복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복사는 햇볕 아래에 있거나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데 햇빛이나 난로의 열이 직접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전달하는 물질이 없어도 열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복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사로 인한 열의 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뜨거운 열은 그늘이 햇볕 아래보다 시원하게 느껴지죠. 난로와 사람 사이에 책을 놓으면 열이 전달되지 않아서 책 뒤에는 조금 따뜻함이 덜하죠.
그리고 모든 물체는 복사열을 내보내요. 사람도 36.5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의 형태로 열을 내보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같이 있으면 따뜻하죠.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을 찍어봤을 때 저렇게 빨간 부분으로 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토스터나 오븐은 복사기에 열을 전달해 음식을 조리한답니다. 직접 불에 닿지 않아도 열기만으로도 음식이 조리가 된다니 참 신기하죠? 이처럼 복사는 열이 물질을 통과하지 않고 빛과 같은 형태로 직접 이동을 하게 돼요. 물질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도나 대류보다 열이 훨씬 빠르게 이동한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예요. 액체나 고체, 기체와 같은 물질이 없어도 태양에서 내놓는 빛의 형태로 지구로 이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열의 이동 방법에는 총 3가지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는데요. 도망가는 열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단열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으면 돼요. 단열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우리는 단열재라고 부르는데요. 솜이나 천, 나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과 같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기는 열 전도가 낮아 좋은 단열재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 에어로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옆에 그림처럼 부피의 약 98%가 공기로 채워져 있어 가장 가벼운 고체 물질이래요. 높은 단열성과 친환경성을 지니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가 어떻게 열의 이동을 막는지 한번 볼까요? 솜, 스티로폼은 내부에 공기가 많이 포함되고 있어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막을 수 있고요. 진공 상태, 즉 공기가 없는 상태 아니면 공기가 적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전달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도금이나 은박지, 알루미늄 박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열을 반사시켜 복사에 의한 열의 전달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열의 이용 한번 볼까요? 이중창이 있어요. 이중창은 창문과 창문 사이에 공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이중창 사이의 공기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준답니다. 또 집 외벽에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열을 잘 반사하는 금속판을 이용해 복사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스티로폼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스티로폼은 이 안에 포함된 공기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집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온병이죠. 보온병을 잘 살펴보면 막에는 열 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을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이중벽이 있는데요. 안과 밖, 벽 사이를 진공으로 해서 열의 전도와 대류를 막아주고요. 은 도금한 유리병은 표면을 반짝이게 해 복사로 인한 열의 전달을 막아준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열을 이용한 것들에는 아이스박스가 있는데요. 아이스박스 안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거든요. 그 스티로폼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내부를 차갑게 유지해주고요. 소방관의 방열복은 외부의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방한복은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솜털을 넣어 열의 이동을 막아주고요. 겨울철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면 얇은 옷들 사이의 공기층이 열의 이동을 막아 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죠. 그리고 커튼 설치, 카펫이나 담요 깔기, 옥상과 벽면에 식물을 심어주면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이동을 막아주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부터 단열이 잘 되는 집 어떻게 만들지 한번 활동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활동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집안의 온도가 단열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는 위에 3가지 모두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 온도계의 변화를 측정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 환경의 영향들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지 않거나 혹은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원래 실험상으로는 손난로를 놓고요. 위에 집 모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드락하고 클레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단열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온도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우드락 위에 솜방울을 올려놓고 또다시 단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 3가지를 해야 되지만 이번 여기에서는 시간이나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제작 동영상에는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장면은 들어있지 않아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가지 모두 온도를 측정해서 그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눠드린 교재를 참고해서 직접 실험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